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과 보지 않은 분의 차이가 분명하다. 이렇게 제가 썸네일에 적어 놓은 겁니다. 왜 같이 시작한 내 동료는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왜 점차적으로 나보다 더 잘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걸까?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남모를 정말 이런 고충이죠. 나도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위치한 포지션에서 뭔가를 더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이런 압박감은 항상 나를 더 힘들게 하죠. 육체적인 피로감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여기 파란색 영역에 해당되는 부류, 그리고 빨간색 영역에 해당되는 부류, 그리고 흰색 영역에 해당되는 부류, 저희 삼각형에 보시면 세 부류로 제가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뭐든지 시작은 똑같습니다. 자, 분위기 중요해요. 이것도. 그리고 환경. 무언가 내가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을 연마함에 있어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분에 의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내 의지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간색의 영역이 있는 분들이나 흰색 영역에 있는 분들 또 파란색의 영역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사실은 이거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 근데 파란색 영역의 한계는 뭐냐면 이 빨간색 영역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부터 나 자신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순수한 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때부터는 분위기나 환경이나 기분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수하게 나를 만나고요. 여기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나의 끈기, 나의 인내심, 나의 한계,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냐면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 파란색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빨간색으로 간 건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간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시점입니다. 파란색 끝부분.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죠? 난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나는 이거 해보고 싶은데요. 자꾸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가? 자꾸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점차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오히려 한계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한계를 약화시키면서 빨간색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한계라는 자신과 자기 스스로를 마주한 그 벽을 오히려 더 두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영역에서 본인의 노력이 끝나게 되고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다른 분야 혹은 다른 방법 이거를 좀 추구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바로 파란색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삼각형에서 파란색이 제일 하위 그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 여기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경쟁도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경쟁은 낮은 수준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 높은 어떤 경쟁이 아니라 정말 낮은 수준의 경쟁이에요. 사람도 많고 경쟁 수준도 낮아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주고받는 말이나 혹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일 리가 없습니다. 거의 부정적이에요. 그거 이제 끝났어. 그건 이제 안 될 것 같아. 철저하게 자신을 분석해보고 자신의 한계를 오히려 더 늘리려는 의도
시도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한계에서 딱 멈춰버린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을 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나 특정한 어떤 그룹의 어떤 그 대화들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그룹의 메시지나 글들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경쟁을 하는 어떤 수준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 모여있는 커뮤니티나 그룹이 파란색 그룹인지 빨간색 그룹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 내가 어느 위치에 포지션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내가 공부하고, 또 누구와 같이 토론하고, 누구와 같이 생각하느냐, 누구와 같이 생각하고 경쟁하고 토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만드는 목적은 어떤 일반 대중들, 일반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제가 나누고 계급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그룹에 속하는 것이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빨간색 영역에는 순수한 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끈기, 인내심, 또 무언가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자, 근데 파란색 끝부분에서 나타났던 어떤 상황들처럼 이 빨간색 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다분히 뚜렷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빨간색 영역에서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맛보는 단계예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 수준 높은 성취감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에 이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나는 지금 하얀색 영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목표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갔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그룹이 이 빨간색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역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타인의 의견 혹은 반론, 이거를 겸허하게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큰 유혹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점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사고를 활짝 열어야 되거든요. 활짝 열어야 하얀색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빨간색 영역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반론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혹은 다시 재반론하거나 논쟁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과 같은 사람 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나에게 다른 생각을 얘기했거나 내 생각과 다른 반론을 했을 때 그것을 공격이라고 여기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그룹이 모여있는 영역이 바로 빨간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그룹에 보면 어느 정도 파란색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 영역에 비해서는 다소 경쟁이 줄어듭니다. 사실 그런 이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경쟁이라는 그 수준이 여기가 가장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논쟁, 어떤 질타, 비판, 이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경쟁이긴 하지만 이 경쟁 속에서 치열해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그룹들이 바로 빨간색 영역에 몰려 있어요. 이 빨간색 영역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은 어느 정도 파란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만족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다 이뤘다라는 자신감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빨간색이에요. 하얀색 그룹은요, 각자가 성취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의 단점과 빨간색의 단점 혹은 유혹, 이거를 다 극복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이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의 사람들은 누구와 논쟁하거나 누구와 심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하얀색 그룹은. 그리고 이들 스스로가 경쟁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들 스스로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일이 넘어가고 또 여기서 일이 넘어갈 때 뭐 수익이 많다, 뭐 경쟁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 이런 어떤 말씀을 단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과 따뜻함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얀색 그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 처음부터 시작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출발은 똑같은데 내가 지금 바로 하얀색 그룹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파란색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빨간색과 그 다음에 흰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파란색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내가 빨간색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얀색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더 상위 포지션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머릿속에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대든 30대든 40대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단순히 지금 이것을 물리치료에만 해당하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 다른 노력을 기울이거나 단지 물리치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기술, 다른 어떤 관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도 이 시스템, 이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관계, 제가 그래서 함께하는 각자도생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은 누구나 사실 독자적으로서는 다 각자 도생이죠. 하지만 그것이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이제 영상은 제가 이 팔페이션과 관련해서 또 서비컬 쪽에 있는 근육을 푸는 우리 신규 선생님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면 피부에 접촉한 그 접촉한 순간을 서페스 레벨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리젝션 레벨이라는 것은 압력이 가해질 때 방어적으로 그 밀어내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센 거죠. 자, 그러면 워킹 레벨이라는 건 뭐냐? 리젝션 레벨에서 압력을 약간만 줄이면 도달하게 되는 지점인데, 이 수준에서 조직의 변화에 감각에 제일 예민하고 정상 조직과 비정상적인 조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된 지점, 이 지점 안에서 마사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기술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경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거하고 똑같지. 거기서 이제 회전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아. 여기 잠깐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회전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 라미나 부분에 있는 머슬들을 손으로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 중지 손가락이 메인이 되어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지금 얘를 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엄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 응?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되었던 여기 파셋과 라미나 사이, 여기 있는 머슬들,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이제 팔페이션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트리거 포인트, 이런 걸 찾아서 트리거 포인트가 딱 걸리면 거기서 조금 더 트리거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할애해 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냥 살짝 건들고 와버리면 환자하고의 공감이 되지를 않아. 아, 나는 여기가 아픈데 이 선생님은 그냥 여기 슬쩍 하고 지나가 버리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는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해.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후두부 옥시프, 힘 한번 쫙 빼보세요. 옥시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옥시프이고, 여기가 아마 들어가면 C1은 이제 여기서 만져지니까 C1은 여기서 만져지진 않아. 그러면 얘가 이제 C2 정도 이제 될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옥시풋을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손가락, 특히 이제 이 세 손가락으로 딱 지탱을 해서 그대로 릴렉스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좋아.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꽉 누를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 특히 여기 이제 정중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비컬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가운데로 해서 여기 양쪽 소우드 직근 있는 부분, 거기가 굉장히 딱딱한 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사실 소우드 직근은 듀라메타하고 직접적으로 붙는 부위야. 소우드 직근은. 그래서 어지럼증, 여기가 많이 굳으면 좀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좀 갖고 충분히 풀어주면 좋아. 그래서 이제 너무 정체되면 안 돼.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근육을 풀어줄 때는 세워라 내워라, 이제 내 손에 어떤 그 치료사의 어떤 정서, 무드, 이런 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느껴. 이렇게 딱 누워 있어서 몸을 맡기지만 이 치료사가 이제 지쳐 있는지 아니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그런 얼굴 표정도 환자분들이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손의 느낌을 보면 이 사람이 저희 매뉴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자기 실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어. 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리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에게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조금 이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가 좀 그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 힘이 딸려서 그렇게 떨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웨이트를 잘못 실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연습이 안 된 거지. 사실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얘를 이대로 들고 여기다 이제 내 머리 무게가, 남자 머리 무게가 그래도 꽤 제법 나가는데 볼링공으로 따지면 그게 내 여기 손가락을 통해서 이대로 있으면 이쪽 굵은 손가락 플렉서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버티는 힘이 딸릴 수 있어, 처음 해보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계속 훈련해갖고 여기 근육이 조금 받쳐줘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이야. 이건 훈련밖에는 답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들고 있으면 보통 10초 동안 유지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거를 정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이제 팔페이션이라고 강조하잖아. 이게 예. 팔페이션이라는 게 단지 이제 그때 내가 설명한 것처럼 뭐 랜드마크 찾고 근육 위치 찾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네, 맞습니다. 팔페이션이 제대로 들어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10초가 아니라 5초만 해도 이완되는 느낌이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이상 10초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도 이완되는 느낌이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내가 일단은 10초 정도 할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게 평균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배 선생의 치료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려면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야 돼.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손을 주고 있으면 아까보다는 내 손가락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깊숙이.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완이 된 거라고 볼 수는 있는 거지. 근데 난 아직 이완이 안 됐거든. 근데 치료사가 손을 떼버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자하고의 어떤 그 정서, 교감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지.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계속 불만거리들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원장님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저 선생님 배정을 바꿔주세요.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지.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이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파란색 영역에서 빨간색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 파란색 영역에서 머물게 되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파란색 영역의 사고에 갇히게 되면 저렇게 친절히 알려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도식화된 이 그래프, 이 삼각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내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언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해도 남달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막 이제 물리치료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병원에 취업하는, 또 취직을 앞둔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무엇도 어렵지 않다 느껴질 만한 그런 자신감에 차 있는 상황이라면 더 발전시키고 더 상위 목표를 갖도록 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